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드라마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한참을 쉬어야 했던 경험 말이에요. 저희 채널에 60대 후반의 한 시청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약을 먹어도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많아요. 혹시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분의 고민, 혹시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사실 이분처럼 60대 이후 갑자기 혈압이나 심장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냉장고 과일 바구니에 늘 있는 그 흔한 바나나 한 개가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노란 바나나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바나나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혈관과 심장을 지키는 천연 명약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그 효과를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지까지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영숙 씨, 올해 62세이신데요. 이분은 3년 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약을 드셨지만 혈압 수치가 들쭉날쭉했고 특히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증상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라고 권했지만 사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연했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건강 강좌에서 바나나의 칼륨 효능에 대해 듣고 매일 점심 식사 후 1시간쯤 바나나 반 개씩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2주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고 해요. 오후에 어지럼증이 확실히 줄었고 혈압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을 때 담당 선생님께서 이번엔 수치가 정말 좋네요.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으세요? 라고 물으셨고 김영숙 씨는 바나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칼륨 섭취가 꾸준히 이루어지면 혈압 조절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잘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김영숙 씨는 매일 바나나를 챙겨 드시며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사람의 운 좋은 경험일까요? 아닙니다. 바나나가 혈관과 심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수많은 의학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나나가 우리 몸에서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그 놀라운 5가지 효능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나나는 혈압을 부드럽게 낮추는 천연 완충제입니다. 여러분, 혈압이 높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혈관 속을 흐르는 피의 압력이 너무 세다는 뜻입니다. 마치 좁은 호스에 물을 세게 틀면 호스가 팽팽해지고 터질 것 같은 느낌,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압력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나트륨, 쉽게 말해 소금입니다. 우리가 짜게 먹으면 혈관 속에 나트륨이 쌓이고 그 나트륨이 물을 끌어당겨서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때 바나나 속 칼륨이 등장합니다. 칼륨은 혈관 속에 쌓인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청소부처럼 혈관 속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거죠. 그러면 혈액량이 줄어들고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서울의 한 심혈관내과 전문의이신 송재명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륨은 단순히 나트륨을 배출하는 것을 넘어서 혈관 벽 자체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이 탄력을 되찾으면 심장이 피를 밀어낼 때 훨씬 적은 힘으로도 온몸에 혈액을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심장 부담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도 낮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바나나는 심장 리듬을 조율하는 미네랄 저장고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심장은 근육 덩어리인데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기 신호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일정한 박자에 맞춰 뛰는 거죠.
그런데 이 전기 신호가 흐트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맥이 생깁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어지럼증이나 실신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전기 신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 바로 칼륨과 마그네슘입니다. 바나나에는 이 두 가지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칼륨은 심장세포 안팎의 전기적 균형을 맞춰주고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심장이 정확한 박자로 뛸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바나나는 마음의 파동을 안정시키는 천연 회복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잠이 잘 안 오시나요? 아니면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무기력한 느낌이 드시나요? 나이가 들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호르몬 변화, 사회적 역할 변화, 건강에 대한 불안 등이 겹치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이때 바나나가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트립토판은 우리 뇌에 들어가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기분을 좋게 만들고 불안을 줄이며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바나나 속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몸과 마음이 함께 이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바나나는 장을 살리는 천연 섬유솔입니다. 여러분, 혹시 변비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 장의 운동이 느려지고 소화 기능도 약해져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변비가 생기면 단순히 배가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독소가 몸에 쌓이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바나나의 펙틴이라는 성분이 큰 도움이 됩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데요. 물에 녹아서 젤리처럼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펙틴이 장 속으로 들어가면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해서 부드럽게 배출시켜줍니다. 마치 장 속을 청소하는 솔처럼 말이죠. 또한 펙틴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나나는 나이든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에너지 대사 조율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깬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특별히 운동을 안 했는데도 어깨나 허리가 뻐근하고 피곤한 느낌이 드시나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육의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또한 근육 속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면서 쥐가 나거나 경련이 생기기 쉬워지죠. 이때 바나나 속 마그네슘과 칼륨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칼륨은 근육세포 내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바나나의 천연 당분은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되어 피로 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여기까지 바나나가 우리 몸에 주는 5가지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장 건강을 지키며 근육 피로를 풀어주는 바나나.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바나나도 아무렇게나 먹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몸의 대사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먹는 시간과 양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바나나 섭취의 황금 타이밍과 적정량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바나나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원칙, 절대 공복에 먹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나나를 드시는데 사실 이건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나나에는 당분이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위가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당분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인슐린 반응 속도가 느려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운데 이렇게 혈당이 급등하면 췌장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 당뇨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칼륨이 한꺼번에 흡수되면서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속이 쓰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식사 후 1시간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위 속에 다른 음식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나나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고 영양소 흡수 효율도 높아지죠. 특히 점심 식사 후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활동으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소모된 상태이고 소화력도 충분히 깨어 있어서 바나나의 영양소가 효율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칙, 하루 반 개 또는 한 개가 적정량입니다.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바나나는 칼로리가 생각보다 높고 당분도 적지 않습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가 약 100칼로리 정도 되는데요. 60대 이후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기초대사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칼륨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칼륨은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고칼륨혈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따라서 하루 한 개면 충분하고 체중이 적거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반 개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섭취해야 그 영양이 온전히 흡수되고 활용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원칙, 아침보다는 점심 또는 오후 간식으로 드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를 드시는데 사실 이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우리 몸의 대사 속도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더욱 그렇죠. 이 상태에서 바나나에 당분이 들어오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점심이나 오후에는 활동량이 어느 정도 쌓여 있고 소화력도 충분히 깨어 있어서 바나나 속 당분과 영양소가 천천히 흡수됩니다. 또한 오후 시간대에 간식으로 바나나를 먹으면 저녁 식사 전까지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고 과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바나나를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식사 후 1시간, 하루 반 개에서 1개, 그리고 점심이나 오후 시간대가 가장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바나나의 효능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나나를 단독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능이 2배, 3배로 증가합니다. 지금부터는 바나나의 효능을 200% 높이는 최고의 섭취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은 실제 영양학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조합, 바나나와 요거트입니다. 이 조합은 장 건강을 살리는 최강의 파트너입니다.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이 유산균은 장 속에서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유산균도 살아남으려면 먹이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때 바나나의 펙틴이 등장합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 속에서 유익균이 오래 머물고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요거트가 유익균을 공급하고 바나나가 그 유익균을 키우는 거죠. 이 조합을 꾸준히 먹으면 장내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변비, 복부 팽만,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모여 있거든요. 두 번째 조합, 바나나와 견과류입니다. 이 조합은 혈관을 이중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세포를 보호하죠. 여기에 바나나의 칼륨이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바나나의 칼륨이 혈관 속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추는 동안 견과류의 좋은 지방이 혈관 벽을 부드럽게 코팅해줍니다. 마치 이중 보호막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이 조합을 꾸준히 먹으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 탄력이 좋아지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세 번째 조합, 운동 후 바나나입니다. 이건 조합이라기보다는 타이밍의 문제인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에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체조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 속에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입니다. 또한 땀을 흘리면서 수분과 전해질,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이 소실됩니다. 이때 바나나를 먹으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바나나의 천연 당분은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어 근육에 즉시 공급되고 칼륨과 마그네슘은 손실된 전해질을 보충해줍니다. 또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회복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 후 바나나는 천연 스포츠 음료이자 즉각적인 피로 회복제인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바나나의 효능을 200% 높이는 세 가지 조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거트와 함께 장 건강을 살리고 견과류와 함께 혈관을 보호하며 운동 후 즉각적인 피로를 회복하는 바나나. 이 조합들을 실생활에 적용하시면 바나나의 효능을 훨씬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바나나가 이렇게 좋은 건 알겠는데 당뇨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는 신장이 안 좋으면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한다던데 바나나를 먹어도 되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지금부터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양과 타이밍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 당 지수가 중간 정도입니다. 완전히 높은 건 아니지만 낮은 것도 아니죠. 따라서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하루 반 개 정도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식사 후에만 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세요. 바나나는 익을수록 당도가 높아지고 녹말이 당으로 변하기 때문에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반면 덜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서 당 흡수 속도가 느립니다. 또한 바나나를 먹을 때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당 흡수가 더욱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하므로 바나나를 먹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칼륨을 배출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면 칼륨을 과다 섭취해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에 쌓여서 고칼륨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혈증은 심각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를 포함한 고칼륨 식품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하루 칼륨 섭취량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바나나를 너무 차갑게 먹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얼려서 드시는데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차가운 음식은 위장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소화효소의 활동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차가운 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바나나는 상온에 보관하다가 실온 상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알려드렸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양과 타이밍을 더 철저히 지키고 신장이 약하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며 위장이 약하면 차갑게 먹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안전하게 바나나의 효능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바나나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셨습니다. 바나나가 혈압을 낮추고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장 건강을 지키며 근육 피로를 풀어주는 놀라운 과일이라는 것. 그리고 식사 후 1시간, 하루 반개에서 1개, 점심이나 오후 시간대가 최적이라는 황금 타이밍까지. 요거트와 함께 장을 살리고 견과류와 함께 혈관을 보호하며 운동 후 즉각적인 피로를 회복하는 최고의 조합들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 것도 건강을 위한 작은 선택이었고 내일부터 바나나 1개를 챙겨 드시는 것도 작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부드럽게 열리고 심장은 일정한 리듬을 되찾으며 장은 편안해지고 근육은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덜 무겁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지속되며 밤에 편안하게 잠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받아왔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바나나 하나로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혈압약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분, 변비에서 해방됐다는 분, 밤에 쥐가 나지 않게 됐다는 분, 불면증이 좋아졌다는 분. 이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에 옮기실 때만 말이죠.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달만 이 영상에서 배운 대로 바나나를 드셔보세요. 식사 후 1시간 하루 1개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영상을 다시 찾아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될 겁니다. 실제로 저희 채널 댓글을 보시면 수많은 분들이 자신의 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3개월 동안 바나나를 먹었더니 혈압약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변비가 사라지고 장이 정말 편해졌어요. 다리쥐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바나나를 단순한 간식으로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바나나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조용한 의사입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매일 꾸준히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혈관을 지키며 심장을 보호하는 천연명약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몸의 리듬이 바뀌고 여기저기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에 바나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얼마나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바나나가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영숙 씨의 혈압 이야기, 이철수 씨의 변화, 박미선 씨의 부정맥 개선, 정순희 씨의 불면증 극복, 강병호 씨의 변비 해결, 윤석진 씨의 근육 통증 완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바나나가 만능은 아닙니다. 심각한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치료와 함께 올바른 식습관을 병행하면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아지고 약의 양도 줄일 수 있으며 재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음식입니다. 치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돕고 건강을 유지하는 든든한 파트너인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과 오늘 배운 내용을 나눠보세요. 나 요즘 바나나를 이렇게 먹는데 정말 좋더라라고 이야기해보세요. 함께 실천하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고 결과도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바나나를 챙겨 먹으면서 둘 다 건강이 좋아졌다는 사연도 많이 받았습니다. 건강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선물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장을 보러 가실 때 바나나를 몇 개 담아 오시고 점심 식사 후 1시간쯤 천천히 음미하며 드셔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답해주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이런 점이 궁금해요. 등등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